반갑습니다. 홍천군 원양의 사무국장 황중입니다. 기념 촬영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동안 건인서 전달시 있겠습니다. 이기서 회장님과 박영록 회장님께서는 관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델이 진짜 빨랐어요. 이어서 홍천군의회 의장이신 박영록 의장님께서 환영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록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이기석 회장님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하고 의장실에서 잠깐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번영회나 우리 의회나 지역 발전이라는 그런 대의 속에 한 방향을 보고 있는 맞다. 때로는 약간의 방법의 차이로 논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대의 목표는 한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함께 하신 만큼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많은 제안도 주시고 그동안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 다 나누시면서 아주 귀한 소통회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기서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인사말에 앞서서 우리 황병화 의원께서 연영의 회원이시고 또 비례대표이신데 불미스럽게 아침에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그래서 빠른 쾌유를 또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군 번영회장 이기서입니다. 우선 제19대 홍천군 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홍천군 번영회와 정책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영록 군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홍천군 번영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회원들의 협의로 보조금 없이 운영되며 4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홍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달려왔고 앞으로도 군과 의회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용문홍천철도가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점수가 미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조기 착공을 해달라는 6만 2천 명의 지역 주민이 서명한 만큼 군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홍천군 의회와 홍천군 번영회가 정책 간담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규로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정체된 지역 사회가 활발하고 역동적 순환 구조로 탈바꿈하여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홍천으로 도약할 수 있는 깃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의 시간을 생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이기설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의장님한테 전달해준 건의서 내용을 책상에다 의문으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것만 다 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제일 먼저 우리 홍천군 번영의 부회장이신 이 나종고 부회장께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요.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자리가 뭐 조금 딱딱할 수도 있긴 한데 뭐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긴 합니다. 서로 뭐 의견을 교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거나 이제 두 달 가까워지네요. 예, 선거 끝나고 하여튼 당선되셔서 의원직 수행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아마 저한테 먼저 얘기하라는 게 이게 이제 지역 현안 관련한 이야기들인데 보면 우리 회장님이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뭐 이렇게 철도처럼 어찌 보면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업들은 오히려 보면 참 여러 가지 난관들이 계속 생겨요. 이게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사실은 필요해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것이 뭐 경제성이 있나 없나 자꾸 이런 논리를 따져버리니까 어려워지는 거고 홍천처럼 이렇게 사실은 농촌 군 땅이들이 보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보면 사실은 쌀값이 폭락해서 대단히 하여튼 양곡관리법에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 결의로 어떤 그 결의문이라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수학기가 다가오는데 사실은 굴곡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고 대단히 큰 사실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진짜 농촌의 지역의 그 의원님들 이런 문제 같이 좀 해결할 방법들을 그런 의견들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오늘 이제 해야 될 얘기들은 제가 보니까 고압선이라든지 무슨 이런 철탑 문제 그리고 이제 양수발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실제로 고압선 철탑도 마찬가지고 양수발전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해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전력의 문제가 됐건 어쨌건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알고 보면 홍천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뭐 우리가 필요해서 철도를 요구하듯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수도권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데 자기네 지역에 생산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홍천이 됐고 뭐 영동 지방에서 생산을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수도권으로 가져가느라고 철탑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대처가 이게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국책 사업하고 지역민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갈 것인가 사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머리를 맞대고 방안들을 마련해 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우리 의원님들은 어쩔란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에 제가 보면 좀 이렇게 대처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의회 앞에 이렇게 밖에 써놓은 거 보니까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의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 보면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뭐 그야말로 생존권이 걸려 있어서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원들은 제가 보기엔 좀 달라 보였어요. 이게 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같이 의견 함께 하면서 좋은 안들을 내야 되는 거죠. 국책사업 때문에 지역이 크건 적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생존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같이 해결할 것인지 함께 저는 노력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 피해를 감내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혀 뭐 맞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그게 홍천군에 필요해서 하는 사업에 홍천군민의 일부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거야. 사실은 수도권에서 필요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오히려 우리 지방이 이런 농촌이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말로 납득할 만하게 홍천 국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함께 찾고 요구해야 되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좀 그러지 않았고 제가 늘상 좀 이렇게 아쉬운 거는 제 번영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제가 알기로는 홍천서는 우리 박성렬 목사님이 사실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병원 가면 내 몸이라도 의사가 전문가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묘하게 홍천은 그분이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좀 프레임을 좀 씌워가지고 그분이 말하자면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하고 함께 항상 앞장서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도외시하고 그분의 의견을 잘 수렴 못하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활용할 말하자면 재원인데 인적 자원인데 그들의 의견도 그런 분들을 제가 보기는 오히려 대우해주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좀 해주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일부는 그들이 반대만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대안들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대안들을 사실은 적극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해서 실제로 이러한 도화점 철탑이라든지 양수발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그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그러한 보상이나 배상이 되고 지역에 오히려 발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이나 군이 행정이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은 제가 보긴 그래요. 군수님이 나서서 그걸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은. 왜? 행정은 정부하고 소통을 통해서 예산이 됐건 뭐가 됐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거든요. 근데 예전에 보면 이게 군수님도 표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님들도 물론 표로 당선되지만 이게 행정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적극 관여해버리게 되고 그러면 아주 이게 참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일들에 저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맞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에는 짐을 좀 덜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뭐 이게 당이 있습니다만 뭐 이쪽 당 저쪽 당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의회 의원들이 홍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 그러면 지극히 당연하게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에 그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고 목소리를 좀 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얘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우리 나정국 부회장 발언은 민의기관인 의회와 이렇게 함께 지역에서 어떤 지역 지금 양수발전소만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같은 민관 협의체가 좀 대책기구 같은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옆에 써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건의서 4페이지에 5번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항에 홍천군의회 분기별 정리화에 대해서 건의서 6페이지에 8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중구 사무국장이 또 발언하겠습니다. 발언 한다면은 아까 박영록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기설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거를 이 정책 간담회를 그래도 홍천 동행하고 동구별이든 아니면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현안과 우리 현안을 우리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 좀 정량화해서 하지 않았으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반론을 드렸을 예, 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 말씀 중간에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나정구 부회장님 말씀이 있어서 양수발전소와 송전탑에 관한 것을 의회가 그동안 방만만 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박성률 목사님에 대한 그분이 그동안 해온 행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박성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환경운동가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송전탑이나 양수발전소를 전면 백주화를 요구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은 이제 전문가나 우리 홍천군의 크나큰 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서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여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나정구 우리 부회장은 특정인을 어떤 이름을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추후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검토해 보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소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또 일단 지금 그때 지금처럼 용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그때 말씀을 주셔야 될 부분을 말씀 주시고, 다 끝나고 나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좀 6개 항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 지역금융권 활성화 및 상생 방안에 대해서 거의 7페이지 10번 항에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이인영 의원님께서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천 금구 지정 공고 하나하고 지자체 기금 신협 유치 관련 이 2개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2년 전서부터 들어오면서 이 홍천의 자금이 어떻게 해석도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 전 군수님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금융권에 좀 할 길이 뭔가 하고서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홍천에는
제2금융권이라면 서석에 마을금고가 있고 홍천에 마을금고가 있고 MG금고죠. MG 새마을. MG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신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있는데 우리 그 조례에 있는 기금인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과정 다 그 돈이나 은행으로다가 이제 가 있는 걸 보면서 이 이득금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홍천군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홍천군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예지로 다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전에 의원님들하고도 의논해보고 교수님하고도 또 이제 과장님들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치되는 건데 제가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우리 농협도 잘 돼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그 시장에 그 영세민들 분들도 있고 시장에 농업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홍천 NG나 신협이나 소속에 있는 금고나 다 우리 군의 자산입니다. 시장은. 왜냐하면 여기서 이득이 난다고 해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여기 이득은 다시 홍천 군에 있는 자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출을 7대3으로 하고 있어요. 70%의 조합원 대출을 하고 30%의 외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안에서 번 돈은 홍천군 안에 그냥 있고 그 바탕으로 해서 외지에 대출해 준 거로 이득금도 홍천에 쏟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반대로 홍천군에서 이득이 난 돈이 중앙으로 가고 그 일지 직원들이 홍천에 있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홍천군에 얼마만큼 큰 이득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조례하에 보면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던지 뭐 줄 수 있는 조항이 다 돼 있어요. 이게 2020년도에 돼 있던 건데 지금은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나 나나 우리도 국민이다. 우리의 이득금을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이나 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그래갖고서는 우리 강원도 이제 신협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중에 기금을 우리 신협과 같이 했을 적에 거기에 퍼센트를 나누어서 그 별도의 통장으로 해서 홍천군에서 지정하는 곳에 할 수 있는 의욕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협은 군농협도 그렇고 뭐 은행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금 유치하는데 홍천군 자체 돈만 갖고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에 뒤에서 버티고 있어서 거기 신용이 있는 거지. 우리 신협도 중앙에서 부분 자금이나 무슨 정책 자금 이런 걸 했을 때 중앙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이게 2020년도서부터 시작됐어요. 신협도.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홍천 신협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신협 뒤에는 전국에 있는 신협이 뭉쳐있는 그 단체에서 보증을 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싶고 또 이 액수가 커지면은 지정도 할 수 있고 액수에 따라서 직원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금고 신협 이 제2금융권을 많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게 여기 써 있지만 각 가맹단체 요금을 딱 우선 그겁니다. 그런 걸 해주셔서 저희가 농민 아닌 분들한테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농업에 열중하고 계시지만 제2금융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시고 역할을 만들어 주셔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좀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이제 금고를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농협이 금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점수를 배정을 하는데 그 매뉴얼이 쫙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쉽게도 지금 현재 이제 농협이 그 제3자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신협 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있지만 그분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독점을 이제 농협에서 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현실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균형 발전이라던가 우리 지역의 은행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금고에 대해서 분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상황, 지난 일은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같은 길을 밟아왔고, 지금 금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내년에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다가왔는데요. 금고를 이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금고를 달리하는 지자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금과 특별회계 정도는 지역의 은행들의 신용을 좀 믿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매뉴얼에 맞는 그 점수는 다 차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된다 하면은 한번 조례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개정하면서 살펴보자라는 거를 건의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농협에 비해서 점수가 금고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가 출자 출연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단이라던가 허브 메디칼,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산하단체들이 이제 뭐 체육회, 그 다음에 이제 산하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보조금들의 액수가 좀 이제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권 은행에 좀 기회를 주자까지는 이제 얘기를 했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관련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도 이제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협 이사장님, 또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농협 지부장님, 그럼 이제 관련과, 그다음에 이제 저하고 또 이제 번영회장님도 그때 이제 농협 관련해서 이런 거를 제안을 번영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합성을 하셔갖고 이 안에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토론의 목적은 상승 발전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갖기를 준비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변은 조금 긍정적인 그림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고요. 우리 의원님들 이제 제가 2년 동안 전 의원님들하고는 카톡도 하고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이번에 군에 들어가서 이제 했을 적에 안건을 잘 좀 만들어 주셔서 제2금융권이 좀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득이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상. 운동협이나 은행이 이 운동협은 우리 군에 자금이 안 들어가고는 운영이 못해요. 또 은행은 군인들의 월급이 안 들어가면 운영 못합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들이 없다라면 홍천의 단위농협이나 마을금고나 신협이 더 많이 클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씩 나눠주는 거지 다 뺏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 홍천군에는 큰 그렇게 실이 없습니다. 덕이 있으면 있지. 그래서 아까 조금 더 말씀드린 게 저도 농업인입니다. 그렇지만 신협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분들 또 뭐 이런 게 봉사단체 이렇게 보니까 그들의 어려움도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좀 이렇게 해주신다면 기금 해주신다면 이렇게 합니다. 다른 데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실버회를 만들어 갖고 기금의 이득을 시니어 클럽을 있는데 홍천군은 없어요 지금. 시니어 클럽의 보조금을 해줌으로 해서 정성군 같은 경우에는 신협에서 그거를 유치하면서 카니발을 한 대를 기증했고 또 지난해 진부 같은 경우도 진부 신협에서 그 시니어 기금을 인용해서 그렇게 서로 했습니다. 이거 카니발은 뭐서 준 거냐면 이걸 유치했다고 해서 신협 중앙회에서 얘네들 수고했다 해갖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해주신다면은 저희도 중앙에서 많은 자금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 뭐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지역금융권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 신협 이사장이 우리 일령 회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그건 옛날 얘기다. 지금은 이익만 창출하는 그런 농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불가항력이고 그다음에 또 중앙금융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최기현 부의장이 말씀하신 그 특별회계나 기금 운용이나 예치금 같은 이런 것은 지역 금융권에다가 좀 기회를 줘서 그 지역 금융권에서 그 은행에서는 그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이율이 되게 비싸요. 그런데 그 지금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는 만약에 홍천군에서 특별회계나 기금 운용을 지역은행에다 맡겨주시면 그걸 가지고 그 농협에서 해주는 것보다 그 반 이상으로 금리를 내려서 지역 주민들한테 대출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 홍천군 금고가 7천억이 넘는 그런 그 큰 금액의 금고를 농협에다가 전담시켜서 계속 유치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농협군 지부장이 기관 단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스스로 농협에다가 돈 갖다 맡겨놓고 기관 단체장 만들어주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도움받는 게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구대 의회 집행부에 또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 저희 그 지금 이회정 의원이 이야기한 어떤 조례를 바꾸지 않아서 그 근거로운 것은 없지만 필요한 당장 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이나 어떤 뭐 특별회계나 예치금 같은 거는 지역 금융권에서 충분히 할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더 저리의 이자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좀 요거에 대해서 참고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빼먹었을 수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행안부 지침상 뭐 잘 아시겠지만 근거지정 평가 항목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 회계를 덩어리로 하나로 묶고 특별회계 기금을 하나로 묶어서 이 금고로다가 1금고, 2금고로다가 나눌 수는 사실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한 부분도 이 아까 행안부에서 그 정해놓은 지침에 그 은행이 점수가 맞아야 되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생 발전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출연 기간에 대한 이제 그 예타 또 보조금 산하단체에 대한 그 예산 부분을 그 부분은 이제 이런 지침하고는 좀 별개의 우리 지자체의 의지가 좀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를 이제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좀 대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각 은행 지금 이제 이사장님도 계시고 또 새마을금고도 계시지만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지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상생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비춰주셨으면 이사장님이나 이 각 은행 관계인 분들도 본인들이 출연 기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나 노력이나 이건 분명히 같이 해주시겠지만 그 노력이 같이 치열하게 이제 지역 은행 내에서 경쟁이 이제 붙겠죠. 그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이것은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근데 노력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근데 농협 군지부와 대화를 할 때 농협 군지부장님한테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어떤 만찬 기회에서 말씀 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독점되어 있고 또 지역 금융권도 살아야 되니 이런 부분은 좀 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흔쾌히 양보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금. 근데 그분이 예.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용감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금 운영이 왜 안 됩니까? 네? 기금 관리가 우리 군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첫 번째가 기금 안전한 관리와 보관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는 전체 국민한테 엄청난 피해가 그러기 때문에 일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기금.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앞서 우리 최경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그 선정 규정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점수를 이렇게 좀 매겨서 이렇게 선정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사회단체나 그런 단체들의 쓰는 예산들은 그는 충분히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그런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는 당연히 좀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좀 논의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큰 기금을 목표하기보다는 우선 사회단체적 보조금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신용을 쌓고 신뢰도 높이고 그래서 잘 운영이 돼서 또 어떻게 사회하는 사업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도 좀 그런 기회가 되면 신협 또 새마을금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기회고 이런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구성하고 한번 더 그렇게 할 수 되게 있도록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지금 평가 기준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차피 군 예산안은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이루어지지만 지원 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평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제외되지 않습니까? 지원 기금에 예. 지금 예. 그러니까 기금도 평가 기준으로 해갖고 이거를 금고를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근데 기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한번. 근데 이제 의장님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네네. 지금 이제 농협 얘기를 하니까 농협중앙회 군지부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단위 농협들이 있어요. 네네. 홍천농협이 실제로는 군지부로 갈 거니 홍천농협으로 못 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군지부와 단위조합은 하는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이제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 같은 경우는 점수상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홍천농협 같은 그런 단위조합은 아마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봤는데 예. 농협 이제 중앙회에다가 저희가 예치가 되지만 각 면은 단위 조합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도 보조금 사업해갖고 연관돼서 이제 연계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나요? 뭐 예전에는 사실은 홍천 군농협이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했었어요. 신용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그런 경제사업이 됐건 어떤 그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이제 군지부는 그냥 농협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말하자면 환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농협이 한다 그러면 군 농협이 아니고 지역 농협들이 할 수 있게끔 사실은 방법들을 좀 찾고 이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 이율령 이사장님 얘기했듯이 그런 군 금고가 지역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런 기준만 놓고 따지면 군 농협이 아닌 단위농협하고도 한번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금이 실질적으로 한 130개 돼요. 130개 되는데 각 면 단위별로 다 있는 기금 자체도 많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지금 단위농협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각 면 단위에 있는 건 다 단위농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에서 이제 그 전체 기금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이득금이 그냥 단위농협에서 나눠주는 게 있을 겁니다. 또 단위농협에서 취급하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중에 우리도 실험 대상에 넣어달라 이겁니다. 지금 마을금고나 신협은요 위험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전국이 같이 뭉쳐 있어요. 이게 망가지면 옆에 게 인수하고 옆에 게 하면 옆에서 다 보조해 주지 이거 망가져서 이거 없습니다. 지금 IMF 이후로다가 신협 마을금고 파산했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중앙제체에 같이 할명돼 있어요. 다. 농협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린 게 5천만 원 보호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5천만 원 보호법은 은행이나 이금융권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신협 같은 경우는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게 신협 중앙회에서
보증을 서준다는 겁니다. 신협중앙에서. 그래서 마을 금고는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저희 신협은 중앙에서 그래서 각종 군이나 시 단위의 자금을 유치하는 대로 중앙에서 보증을 서주고 거기에 대해 그 단체나 뭐 시에 기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서 해봐라. 신협 뒤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런 거고 이득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실험 대상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는 금리에 기금에 오는 거에 0.1% 정도를 항상 모아놨다가 우리 구의원에서건 군에서건 지정하는데 좀 써달라면 써줍니다. 통장까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 개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왜 그러냐면은 2020년도 건데 보통 농협에서 몇 프로를 주느냐면 고시금리가 0.1%예요. 보통 예탁이. 거기에서 이제 본부에서 조금 더 해서 0.4%를 더 줘서 0.5%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일반 이때만 해도 1.2%였어요. 1.6%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협에서 만약에 이걸 다 경쟁을 시켜서 이 기금을 너네는 몇 프로 줄래? 니네는 몇 프로 줄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군에서 그냥 주는 대로 주던지 안 주던지 갖다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 되면서 이거 경쟁시켜야지 이렇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느냐 홍천군이 원설이고 뭐고 그 큰 그걸 유치를 합니다. 유치를 해오는데 중앙에서 100억짜리 유치를 해왔습니다. 유치를 해와서 건설하고 이거는 좋습니다. 그럼 그 돈이 홍천에 머물고 있었느냐 서울에 가 있었느냐 부산에 있었느냐 이 차이입니다. 홍천의 자금은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홍천의 발전이 되는 거지. 집 하나 짓는데 똘렁 저놓을 때까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 모릅니다. 군농협에 가 있어 보십시오. 어디가 있겠습니까? 홍천군에서는 못 쓰니까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은행은 어떻습니까? 남는 돈 홍천군에서 들어온 자금을 다 중앙으로 올려보냅니다. 우리 홍천 신협 같은 마을군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돈의 이득금이 다시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중앙에 일치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득이 나도 홍천군에 쏟게 돼 있지 딴 데서 이득 난 것도 우리 홍천군에서 이득 난 걸 딴 데 주는 법이 없어요. 아까 다시 한번 7대3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합원이 70%로 대출을 해줘야 30% 유지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여지껏은 우리 군단이나 이런 데 마을군이나 신협에서 유지 대출들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유지 대출을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힘들어서 안 한 거야. 근데 조합원들이 도와주고 홍천군에서 도와준다면은 그만큼 유지 대출을 더 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다면은 경쟁을 붙여도 좋고 이득금이 어떻게 쓰여지나 딴딴히 해서 우리 기금에 대한 통장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우리 군의회면 군의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득이 나서 이렇게 써여졌습니다 하고 믿고선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지역 금융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주에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지금 일방적으로 농협에 전부 다 몰려가 있는 자금을 그래도 지역 금융권이 같이 함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께서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또 이따가 끝나고 시간이 봐서 다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다루도록 하고 자 지금은 이제 4번 항에 가서 원서 7페이지 11 항목을 봐주시면 지역의 홍천군 지역의 대기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우리 동료부 총무이사 그다음에 정영철 재무이사가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천군 전행의 재무이사 정영철입니다. 오늘 홍천군 의회 의원님들과 좀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홍천 관내 대기업의 역할 그리고 기업가의 상생 발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홍천군 내 대표적으로 크게 두 곳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홍천군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빼놓을 수가 없고 첫 번째는 다 알고 계시는 대명, 그 다음에 하이토빅 종전입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은 홍천군의 수자원 대부분을 좀 독점을 하다시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제가 좀 간략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홍천강 하천수 유소 인용 허가 총 22건이 승인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모든 허가량이 초과되어서 추가 허가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중 대명에서 9,894톤, 하이트 맥주에서 2건의 허가를 내서 17,832톤을 사용 중이며, 이 양이 전체 허가량의 한 90%에 가까운 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홍천강 하천수를 이용하는 기업을 홍천은 유치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홍천의 수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 두 기업들이 홍천에서 홍천 자원을 이용해 수익을 내서 얼마나 홍천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지, 또 홍천과 얼마나 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기업이 홍천에서 저희 홍천 국민에 대한 직원 채용에 있어서의 혜택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홍천 출신 인력들을 많이 뽑았고 비중이 참 많았었습니다. 현재는 두 기업 모두 본사에서 일괄 채용을 하기에 홍천 지역 출신 청년 또는 구직자들이 더 이상 입사를 하기에 장벽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부 홍천에 영향력 있는 분들의 자제는 아름아름 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저희 청년들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들어가기 힘든 기업이 됐습니다. 비록 고학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이상 기술직이나 비정규직이라도 지역과의 공생을 위해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우선 창출하는 게 인지상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 두 기업의 속내도 잘 모르겠고요. 더 이상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 모른 척 하지 말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과의 공생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굳이 장학사업이 아니더라도 만내 존경과 신망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두 기업들이 현재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 범영회에서는 하이트 강원 공장과 테라 한 병당 20원이라는 장학기금을 걷기 위해서 고단히 노력을 했고 결국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고 올해는 이 장학금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지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게 저희는 유지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하이트에서는 이걸 아직 준다 안 준다 확답조차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트에서 같은 브랜드로 홍보하고 있는 참이슬에도 저희가 장학금을 좀 부탁을 드려봤는데 홍천 공장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니 못 준다라고 단호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이트 맥주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대명은 더합니다. 근데 제가 하이트 맥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대명은 그나마 지역과 많이 오픈이 되어 있지만 대명은 좀 많이 베일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 많기에 안 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지를 비추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홍천군에서 진행됐던 홍천군 맥주 축제에 대한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맥주 축제장은 환호, 시장 상인은 한숨, 축제 기간 식당 손님 발길 특공격, 매출 타격, 여전히 거대한 하이트 홍보 축제, 비난 제기라는 제목을 가진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홍천 국민이 아직도 홍천 하이트 맥주에서 나오는 테라는 홍천에서 생산되는 우리가 아껴주고 마셔야 하는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 점유율 하락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홍천 관내 식당들 및 각 사회단체들이 하이트 맥주 마시기 운동까지 했던 홍천군입니다. 과거 두 기업이 홍천과 상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바지를 해왔던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간의 관심이 또 노력이 많이 퇴색되고 지금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이트와 대명이 다시 한번 홍천군과 본생 및 상생의 기회를 찾고 노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여기 계신 본의원들과 참석한 우리 본영회원들의 의무이자 책임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기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축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고요. 제가 이제 맥주 축제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기업에서 지역에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줄어든 거는 대단히 많이 저도 공감을 하고, 언제부터인가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인구가 좀 많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좀 그쪽에다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축제만 제가 어차피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축제는 참 여러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서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몇 개를 선점을 해서 그걸 키우고 그 나머지는 지역에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든 그런 축제들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축제로 인해서 축제장은 굉장히 호황이 됐고 그 나머지의 상가들이 좀 쇠퇴했다. 그거는 사실상 좀 어편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4일 내지 한 5일 정도의 그 축제장을 해서 붐비는 과정은 많지만 그게 거기에 여파되는 상생되는 그런 부가가치적인 생산되는 것들은 그 이후에 좀 나타난다고 봐요. 어차피 여기에 풀어진 돈들이 그게 회전이 돼서 돌아간다고 하면은 최소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이후에 그게 여파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시장에 다시 유입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축제, 살아있는 축제들을 좀 더 키워서 판을 키우고 거기다 투자를 한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 찾는 것은 저도 참 많이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 실무자들을 좀 조만간에만 좀 찾아뵈려고 좀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한번 그렇게 같이 좀 고민을 해줄 필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판이 자꾸 생겨야 지역에도 먹을거리가 생각이 이제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적으로 저는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추가하는 네네. 이광재 의원님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추후 이렇게 지역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발전이나 이런 게 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예시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 지역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삿포로라고 하는 마을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지역을 또 방문도 해봤지만 중국의 청도라고 하는 그 동네도 좀 가봤습니다. 그 동네가 과연 이 촌동네가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지역이 커졌던 것은 그 맥주 공장으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메이커를 키워 나갔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이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청도에 오면은 칭따오 맥주의 생맥주를 여기서만 맛볼 수 있다는 것. 또 삿포로에 가면 삿포로 생맥주를 여기서만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비슷하게 동양 최대의 맥주 공장이 여기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맥주는 홍천에 와서만 맛볼 수 있다는 그런 마케팅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다면 홍천도 거기에 준해서 그런 도시로서 성장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축제를 가보면요. 네. 맥주 축제보다도 그냥 테라 축제라고 명칭을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험한 발상인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맥주 축제보다는 테라를 키울 수 있는 테라 축제를 하는 게 전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네. 거기에서 네. 그 축제에 대한 예산은 홍천군에서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제 생각은 네. 가게에 다 내주고 월세 내주고 전기세 내주고 결국 하이트는 맥주만 팔고 간 걸로 보이거든요. 폭죽 터뜨려주고 네. 사람 모아주고 네네. 하이트 위에서 광고 다 해주고 네네. 그 하이트는 과연
홍천군을 위해서 백으로 돌아오는 게 뭐가 있냐는.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홍천의 농산물 축제, 사과 축제도 똑같고 산나물 축제도 똑같고 그런 한우나 인삼 축제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행동보다는 저희가 스스로 모든 팔을 짜주고 홍보를 해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농협이나 이쪽에서는 사실상 그런 거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추세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 생각에는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생산자와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관해서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은 이런 답이 나오지 않다고 봐요. 네, 우리 그 이광재 의원님께서 그 축제위원회에 또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제와 각종 어떤 그 대회 유치를 병행해서 키워나갈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쪽 계획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축제 기간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는 있지만 이 축제와 스포츠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어떤 축제 기간에 맞춰서 전국 단위의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홍천을 찾는 방문객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 스포츠를 통해서 홍천에 오신 분들이 어찌 보면 먹거리나 볼거리가 부족한 것을 축제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축제도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우리 운동 경기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홍천을 2중, 3중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얘기해서 이제 여름 축제와 겨울 축제를 좀 봤어요. 그래서 여름 축제에 했을 때는 지금 하이트 맥주와 함께 여름의 스포츠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영위를 하면 좀 더 좋은 그런 효과를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 겨울도 또 마찬가지고. 그럼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계획은 제가 여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좀 더 상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축제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는 이 토론을 그 맡은 사람이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의원님들은 답변을 주시지만 우리 권영 의원들은 맡으셨어요? 권영 의원들은 자꾸 하지 말고 집중할 수 있게. 축제 관련해 갖고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영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한 상생 문제가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게 축제를 만나면서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거는 저도 이제 관련과에다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산천어 축제를 가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지원을 안 해주는지 눈에 띄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비교가 엄청 당해요. 왜 홍천에서는 유치구리 같은 거를 아주 겨우겨우 힘들게 얻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면은 정말 이것도 거기서 해줬어요? 이것도 저기서 해줬어요? 라고 제가 묻고 다녔을 정도로 지원의 도가 다릅니다. 그만큼 지자체가 이제 행정 쪽에서 많은 좀 노력이라든가 절실함을 가지고서는 좀 이렇게 타협을 많이 하고 얻어내는 것도 있고 막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족한 점은 사실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 편이고요. 축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화재단에서 축제 준비를 맥주 축제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물어봤습니다. 축제 홍천군에서 맥주 축제를 하는데 국민 화합으로다가 목적으로 하느냐, 문화 관광으로 하느냐 이 컨셉을 바로 정해달라. 왜냐하면 국민 화합형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자체적으로다가 재미있게 쉬운 데에도 시음하고 뭐 맛있는 거 그냥 뭐 만들어 갖고서는 그냥 해갖고 팔고 먹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화 관광용으로다가 하겠다 하면은 지금 아까 청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청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판매하고 이 스태프들을 1차, 2차 면접을 통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발굴을 해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만족들도 업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이 축제를 통해서 준비된 그들에 의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효과를 본다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업체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특정 업체에 대한 연계 축제인가 저도 이거를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 지금 노사 문제가 그때 발생이 돼갖고 그게 해결이 밤새에 뭐 어떻게 되니 막 불안하고 이러면서 우리 홍천군에서 하는 맥주 축제의 존폐 위기에서 밤새도록 떨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하나가
만약에 지금 현재 지난 축제에도 이어서 이번 축제도 마찬가지로 하이트 축제라고 우리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사실은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갔을 때는 한 기업체의 이름을 담고 자꾸만 부각되는 거기서 이 축제를 주관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자체에서도 근데 저희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관련과랑 계속 토의를 하고 조금씩 이제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축제가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의견을 낸다고 여러분들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같이 의견을 줘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축제 시기의 문제가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맥주를 받아오면 아주 뜨뜻하게 변해버리는 그 시기적인 문제, 그거에 대한 개선도 분명히 있어야 돼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지역 상업 연계 문제인데요. 일정 시간이 끝난 다음에 거기 축제를 마무리해주고 2차, 3차를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2차 가는 문화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번 축제를 10시 이후까지 이렇게 길게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이제는 다 집으로 가는데, 상인들은 애초에 기대를 안 하고 일찍 문을 닫고 축제에 오거나 집에 가시거나 저녁을 뭐 드시러 가시거나 이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문제, 하나는 배려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사실은 말씀드릴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10시 20분에 폭죽이 터졌습니다. 불꽃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난번에 9시가 넘어서 이제 불꽃이 터졌을 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10시, 시간을 딱 봐도 10시 20분에 이거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 불꽃이 소비자들의, 상업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이런 말씀도 얼핏 듣기는 했는데,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아까 지금 지역의 그냥 화합형 축제냐 문화관광형 축제냐 이 고민을 분명히 저희도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할 거고, 관련과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또 우리 본영에서도 함께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두 개의 컨셉을 분명히 정하지 않는다면은 안주 문제도 불거집니다. 안주. 지역 군민형이면 그냥 상인들이 조금 만들어갖고 접시에다 이런 접시에다 해갖고 만들어 오는 거에 만족을 하고, 우리 이렇게 많이 만들었었는데, 관광형이면은 퀄리티를 그렇게 하면은 더 업되도록 계속 진짜 맥주 관련 향토 음식이 아니라 맥주 관련 컨셉, 거기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안주 발굴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만약에 관광형이나 주민형이나 이거가 된다 하면은 조금 지자체가 축제 진행 방향을 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행사를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계획의 문제이기, 계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 줬을 때 정확한 명칭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보조금 내려줘서 뒤에 사람들 행사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다른 데 경우 예를 들면 보조금을 줬을 때 우선은 주면은 어디가 먹으면은 거기서 2,000원을 다시 돌려줘요. 지역 상품으로 돌려줘. 오는 거 다. 그 2,000원을 쓰기 위해서 또 시장을 다 들어가는 거 어느 정도 연계해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서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거만 딱 쓰고 행사 끝난 가버릴 끝이야. 그리고 언제 또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단 예를 들면 영월 같은 데 가면, 제가 영월도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뭘 먹으면 먹고 나서 다시 2,000원을 돌려줘요. 상품권으로 돈을 주는 게 상품권으로다가.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쓸 수가 없어. 또 다른 데 식당 들어갔었다고 내가 돈을 또 주고 써야 돼. 또 시장을 찾게 되고 먹거리를 찾게 되고 또 그동안에 관광객을 찾게 되고 어디나 다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홍천의 화폐가 왜 없냐 이거예요. 문화 행사할 때 그런 거를 줬을 때에는 식당이든 어디든 다 해서 무조건 주면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이제 그건 이제 뭐 정확히 아니겠지만, 원상할 때 버리든 안 버리든 주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 또 쓰고 가고 또 순환되고 시장 들어가서 하고 자기가 사고 싶어 사고 또 부터 다 해서 다음 날까지 또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 때 또 쓰러 온다고, 그거를 그 쓰기 위해서 그거를. 이런 걸 상품의 어떤 개발이 돼서 어떤 그런 거를 효과성을 살려야 되는데, 야, 너네 축제에서 이력 축제에서 잘 됐어 냈어. 다 가면 아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그러니까 작게 쓰더라도 지역에 계속 환원돼서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계획의 문제다. 계획. 돈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처음에 뭐 행사하든 군에서 돈을 내줄 때 계획의 문제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업이 들어온다. 기업이 들어오면 군에서 허가가 낼 때
야, 여기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니까 아파트인데 허가를 내주니까 20%는 홍천 자재를 쓰던가 홍천 기업의 10% 지역이 이게 5%도 참여하게 해라. 그래야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보면 방침이 없어. 그렇지. 홍천 기업들은 뭐 하는데 어떤 이런 준비를 어떤 아니면 지역에서 기업이 안 된다. 5%가 안 된다면 2%라도 넣을 수 있는 거라고 2%라도 참여시켜라. 뭐 그렇게 해서 그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홍천 인력에 올려 쓰든가. 홍천 사람 쓰는 사람 몇 명에서 여기 근무 들어왔을 때 홍천 사람 쓰는 사람은 그 직원 중에 몇 프로가 돼요. 저희 후배가 소장이 왔는데 몇 프로가 돼요 여기서 있을 때. 근데 이런 것도 처음 초기에서부터 뭐 여기 정확하게 명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홍천군에 공사를 하려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이 5% 정도 10% 정도는 기업 참여가 돼야 된다. 이게 명시가 있으면 다 그게 맞출 거야 여기. 그런 게 없잖아요. 또 축제도 마찬가지고. 축제가 돈 많이 쓰는데 홍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상품권이 있어요? 없잖아. 그대로 쓰고 나서 그냥 없어 그냥 가서 아니 지금 필요 안 해 그냥 뭐 볼 게 없네 가버릴 것이잖아. 그 돈을 쓰기 위한 어떤 계획을 좀 잘 쓰면 좋겠다. 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이 토론하는 주제가 지역과의 상생 문제. 여기서 이제 지금 축제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영철 이사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지역의 기업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고용을 얼만큼 해줄 수가 있는지 또 지역 소상공인 또 지역 중소업체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게 소신 있는 발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그 기업의 지역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는가 저는 이제 그 지난번 임기 때 그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걸 요구했었거든요. 기업에서 대기업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거든요. 그 책임을 다하는가. 그다음에 이 그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아마 그 경영 철학에서 그 배울 겁니다. 사회공헌과 지역의 그 사회 책임을 다하면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그 시스템화가 다 돼 있어서 그런 걸 할 텐데 우리 지역에서는 누구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는가 이제 이런 제가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그 직접 대기업에 우리 이런 그 나눴던 얘기들을 어떤 그 건의서나 이런 형태로 해서 좀 한번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생각을 안 했었던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았던 생각이라도 한 번 더 지역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도록 좀 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기업 그 자기네들 그 경영하면서 윤리 뭐 가치 뭐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도 반드시 지역에서 그 자기네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고 또 그렇게 피해를 유발하면서 자기네들의 수익은 창출해 내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에 대한 그런 그 환원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여기서 나온 말씀들을 좀 기억을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명도 마찬가지고 하이트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6년 전인데 그때 노승락 군수님 계실 때 제가 군수님한테 대명에 로컬 푸드 매장을 낼 수 있게끔 좀 털 좀 100평만 구해달라 했어요. 100평. 많이도 필요 없고 100평만 구해주면 우리 사랑말 법인이 책임지고 거기 가서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 축산물을 판매할 테니까 땅을 100평만 좀 구해달라 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군수님이 어떤 방식이 됐든 제가 가서 직접 그 사업 제안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대명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명해서 안 된다 그런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가 지역의 농산물 그리고 저희 소고기를 팔겠다 했더니 자기네가 직영으로 하는 소고기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요거와 경합이 되고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판매장 부지 100평을 안 줘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이제 군수님하고 사실은 좀 싫은 소리를 했죠. 홍천군이 어떻게 하길래 지역의 대기업이 지역의 농축산물을 팔겠다고 해서 땅 100평만 빌려 달라는데 그걸 못 주느냐. 달래는 게 아니고 그냥 빌려 달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는 이런 행정이나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기업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두 개 기업이 저희 홍천강에 흐르는 그 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당연히 물세를 내야 되는 거죠. 우린 그거를 받을 그런 사실은 권리가 사실 우리 있고 그들은 그걸 충분히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건 다 쓰면서 지역에 대해서 뭐가 함께 하자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잘 안 하고 하는 사실은 기업의 줄이 이게 사실은 행태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과연 이게 가서 말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행정군에서도 기업과 관련된 그런 바들이 있고 실제로 지역의 대기업들을 어떻게 해서 지역과 함께 살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의제를 냈다고 낼 게 아니고 최소한 뭐 1년이 1년 시간을 두고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들의 당신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무슨 호혜를 우리가 무슨 시혜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지역에서 하면서 쓰게 되는 이러한 자원에 대한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자꾸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발언을 좀 얻어서 하시라고 발언권을 이렇게 하고 뭐 지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기업의 역할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관련된 아까 그 축제 얘기는 왜 그렇게 나왔냐면 대기업에 관련된 그 하이트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기영 의원님하고 나기호 의원님 발언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 주제를 한 동명규 회장을 마무리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의서 13번의 축제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안 나온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이 축제가 60억씩 6년 동안 360억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해왔는데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를 통해서 투명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축제를 성황리에 잘 이끌어 가려면 이런 또 감사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누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축제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기획을 잘 해가지고 자체적인 수입 사업과 또 그에 대한 홍천 홍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조금이 남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일단은 회계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는 매년 받고요. 제가 거기 있을 때부터 외부 감사는 매번 회계 법인을 통해서 1년씩 꼭꼭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있고 외부 감사 네,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은 거죠? 그 매년 받습니다. 매년. 어디? 네? 어디 외부 감사? 그 회계 법인을 정해서 지금 회사가 많이 틀릴 거예요. 거기는. 네. 거기 받고 있으니까 그건 아마 자료가 찾으시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축제 예산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56억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그 축제를 수혜주는 위탁사용이 한 30억이 좀 넘고 30한 5억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사업 빼고서 축제 사업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축제 전문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축제 전문가는 올해부터 축제 전문가가 투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맥주 축제도 일반 운영위원이 아니라 축제 전문가로서 위촉을 받아서 그분이 한 1년간 계약을 한 위치에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또 만약에 자세한 게 있으시면 자세한 걸 회계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그거는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 회계 관련해서는 지금 20년도에 그 출연금 통장과 보조금 통장이 혼재가 돼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발견이 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한번 지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0억 정도. 그래서 그거를 출연금에서 빠고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차단해서 이렇게. 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반납을 안 하지 하고 계속 누적돼서 그래도 의회에서 한번 짚어주셨네요. 네.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많이 얘기 들어오는 것도 지금 제가 우리 번영에서 파악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30억 정도,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한 30억 정도,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송어 축제든 뭐 축제가 취소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그렇게 1년에 60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인건비로 다 쓰여지고,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 있어야 될 그것도 존재 이유가 과연 그 예산만 충내는 문화재단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제일 맞습니다. 뭐 이사님 이렇게 따로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 최기현 부회장이 말씀하신 관광형이냐 주민형이냐, 이게 저희가 그 축제 그때 아까 최기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폭죽이 10시 반에 터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폭죽 소리가 소상공인들의 절규 소리로 들리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태원 이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화폐하고 연관을 시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축제장 옆에 그 반경은 뭐 복잡복잡 돌아가지만 다른 데는 완전히 전멸했어요. 지역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뭐 화폐를 쓰게 하든가 전 지역에서 같은 이렇게 좀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일부분만, 이게 누구를 위한 축제냐, 문화재단을 위한 축제냐 아니면 하이트를 위한 축제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실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일 많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인근 시군 인제, 횡성, 양평, 춘천 이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축제가 1년에 한두 건이에요. 아주 큰 걸로 해서. 그리고 자그마한 축제는 면 단위별로 면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과연 홍천구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대체 이거 어떤 축제를 하고 있느냐, 이걸 하려면 외지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냥 동네 축제가 돼버렸어요. 홍천군 예산을 가지고. 그럼 과연 이게 홍천군 예산을 쓰면서 동네 축제를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축제냐, 하이트를 위한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매주 축제를 하면 아까 최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 너무 덥잖아요, 그죠? 시기, 규모, 예산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의회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홍천군에서 각 과별로 그냥 일하기 싫으면 이거 그냥 문화재단 넘겨주면 돼. 언제부터 문화재단이 그 홍천군 공무원을 위한 대신 일을 해주는 기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홍천군이 도대체 그럼 과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좀 일하는 분위기, 이런 것을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서도 좀 더 이렇게 예산과 관련된 축제와 관련된 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실 있는 그런 예산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다섯 번째로 기업 유치. 홍천에 지금 인구가 정말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학, 그래서 여기 본에서 4페이지에 4페이지에 4번 하나 첨부해 드리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박태원 이사가 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기업 관련된 거를 좀 뭔가 말씀드리려고 베트남 출장을 연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로만 기업, 홍천의 기업, 뭐 유치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벌써 25년, 30년간 해온 방법이 지금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아니라 이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25년 전 홍천신문이죠. 홍천신문 안 있지만 제가 3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3페이지 보면 이 한 면에 저희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이 여기 3페이지에 있으면 잘 보면 요 당시에 저희가 50억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홍천에서 제가 평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평택까지 왕복 400km, 서울은 200km. 18년째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18년간 각도로다가 홍천의 군위에 군청이 문주방이 넓은지를 높은지를 계속 왔다가 오늘 이렇게 낮은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의원님들이 개인으로 만나고 뭐 하다 보면 소통도 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지금 홍천에 지금 하고 있는 기획이 뭐 기업 유치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농공단지에서 기업 유치하고 있어. 이게 다 아닙니까 지금? 농공단지가 뭐예요? 농공단지가 조그만 기업 들어와서 몇 개 들어와서 이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활성화 지금 앞으로의 군인수님이나 의원들이 다 한 번만 하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후배들한테 역사적으로 우리 그 후손들한테 줄 게 뭔지 그런 기업을 최소한 산업단지는 유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게 당장 내일 아침에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고. 그럼 법도 바꿔야지 또 와서 중앙에 찾아가야지 뭐 강도 찾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진짜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냥 몇 개 뭐 형식으로 해서 뭐 농공단지 해서 이거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농공단지 지정이에요. 지정을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기업을 끌고 거기 와서 했는데 왜 갔냐면은 법대로 다 했는데 나중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니까 또 더 높여주고 그 나중에 벌가 따지니까 야 그럼 농공단지 지정이라서 못해줘 안 돼. 그 지정을 왜 해놓은 거야 지정을. 그래서 지정을 가서 했는데 이 옆에 농공단지 옆에 땅을 또 매입해가지고 하려 했더니 그게 또 농지에 있다고 하다 모르시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농지법 공단법 알아보니까 공단법에는 지정이 되면 공단법에 따라서 그 한 달에 했는데 담당자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천수 구조비서 싸우고서 제가 이 50억을 들여서 이사한 게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정리드리면 지금 앞에서부터 1항부터 5항까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 다 해결되려면 시장, 인구, 모든 교육에 다 해결되려면 기업이 들어와서 한 5,000명 되는 3,000명에서 5,000명 되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홍천은 앞으로 인구 소멸이 안 됩니다. 또 기업도 우선적으로 시장도 살고 그리고 또 교육 정책도 양질의 교육이 되고 인구가 있어야지 더 교육을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지금 하려면 또 제가 대안을 내세우면 첫 번째로는 군수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진짜 이거는 내가 임기 동안에 다른 건 못하더라. 다른 건 다 해야 되지만은 우선적으로 일하는 이걸 먼저 하겠다. 이걸 하겠다고 하고 또 위에서도 뭐 당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뭐 당이 뭐가 필요해. 국민의힘 민주당이 뭐가 필요해. 이럴 때 진짜 뭔가 힘을 합해서 이거만 치면 뭔가 진짜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진짜 뭔가 그리고 다른 거는 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손해볼 수가 있어요. 또 그때는 그걸 이해시켜야 돼. 다 어떻게 한 번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못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군의회와 군수님의 의지를 갖고 진짜 이게 2년 후에 될지 3년 후에 될지 그 이제 산업단지 지방 산업단지만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기업이 앞으로 5년 후 그 전후와 10년 그 사이에는 서울의 인근 도시에 그 기업들이 다 나가야 돼. 이제 보상을 해서 나가야 돼. 옛날 우리 1차적으로 30년 전에는 기업이 서울에 있던 걸 다 내쫓았어요. 돈을 주고 다. 그렇지. 물론 2차적으로는 이제 그 이성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다 나가야 돼. 그때 거꾸로 기업을 대기업들 1차 밴드, 2차 밴드를 못 들고 오면 이제는 기업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와야 이제 와서 뭐 그냥 와서 제조업에 조금 하다가 그러는 거지 못 들어온다고. 그거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그 기업들을 한번 고정장치를 한 5,000명 되는 그 회사를 들고 오면 딱 공장을 딱 세우고 설계해 놓으면 이제 이사를 못 가. 이사 가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그럼? 그럼 그 인원들이 거기서 5,000명이 되려면 플러스 가족이 와야지 또 거기다 협력사가 와야지 그러면 10,000명, 20,000명이 일어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힘든 거라고.
그럼 이런 거를 장기적인 거를 가지고 이거는 진짜 뭔가 힘을 합해서 당 합해서 이거를 첫 번째 의제로 가지고 미래를 뭔가 우리 빛을 줄 수 있는 그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시장도 살고 우리 홍천군의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항상 만나면 그러잖아요. 먼저 제가 만나면 홍천이 땅 넓고 지역 아주 좋고 여건 좋고 서울서 가깝고 되게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조건인데 홍천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기업이 들어와서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기업 들어와도 제대로 뭐 관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자료도 여기 또 많이 가져왔는데요. 또 뭐냐면 그때 홍천군에서 때 왔을 때는 야 니네 농공단지 지역에 있으니까 이걸 추석해서 이제 해명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거나 보내고 있고 뭐 보내서 이런 거라고. 어? 제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또 여기 뭘 잠겨가 다 있는데 지금 여기서의 뭐 해냐 안 해냐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홍천에 뭔가 이름을 내가 남길 수 있는 나도 기업을 여기서 이름을 할 거야 다시. 그러면 기업을 내려왔을 때 이름을 남기고 싶어. 그럼 의원님들도 나중에 지금보다 이제 뭐 미래에 이제 한 20년 30년 그럴 때 그 당시에 홍천의 빛을 여기에 인구 소멸 지역에 이 지역에 진짜 그 의원들이 그때 발의해서 이거 진짜 힘을 합해서 됐다. 얼마나 이거 남길 수 있는 나는 그런 의원님 됐으면 좋겠어요. 또 군도 계속 했으면 좋겠고. 여기 자료가 좀 많이 가져왔는데 어쨌든 간에 기업이 조그만 거 농구하지 지금 북방에 하고 있는 건 이건 기업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냥 형식으로 국민들 그냥 눈 속임뿐이 안 되는 거라고. 미래에 그 돈 들게 뭐가 있어요. 그럼 100번을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미래의 그런 홍천에 잘 사는 홍천에 다 기업이 찾아오는 관광을 찾아오는 제일 여건 좋은 홍천의 도시를 만드는데 저는 대기업을 유치해야 다 풀린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박현 이사는 그 직원이 한 7, 80명 되는 상당한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인데 사실 홍천군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업도 떠나고 그래서 다시 지금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집행부와 군의회에서 정말 홍천을 좀 소멸되어가는 홍천의 예정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기업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좀 의회에서 충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2030년을 대비해서 이제 용도 지역을 이제 조정했잖아요. 참 아쉬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집행부에다. 사실은 우리 홍천군이 지금 우리 박태환 이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업이 어딜 가야 될 자리를 찾으려고 두리번들 때 딱 보이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 저기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 군이 아쉽게도 그게 안 돼요. 닥쳐야 그때 찾아. 그러다 보면 늦어서 다른 데로 다 가고. 그래서 저는 그 북방하옥에는 지금 공업단지 있잖아요. 공업단지를 이 하이트 입구까지 그냥 다 통으로 하면 한 15만 평 좀 넘거든요. 예. 거기를 산업단지나 기업단지를 좀 지정해서 선제적으로 해놓으면 저는 뭐 또 그렇게 또 그런 기회에 또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이 나타났을 때 쉽게 유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선뜻 못하는 게 예산 수반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지역사회의 어떤 안 좋은 의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선뜻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같은 좋은 기회에 이런 그런 의견들을 좀 미리 군에서도 군수님도 지역사회에서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제시하는 그런 창구가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우리 군 행정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역 의회와 또 번영이나 지역 사회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상당히 아쉬웠거든요. 지난번 30년 대비해서 용도 지역을 결정한다는 데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기차가 들어온다고 보면 30년이면 역사가 어디 생겨야 될 텐데 그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좀 위치도 미리 지정 못하지만 용도 지역 안에서 거기에 걸맞는 시설들이 들어오도록 용도라도 좀 완화해주고 뭐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선제적으로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참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요. 만약에 지금 기업에 관련된 걸 한다면
지금 행정적으로는 담당자 공무원 하나 지정해서 담당해. 이 끝이에요. 그 부서만큼은 외부에 전문가를 해서 참 3년이고 2년이고 딱 지정을 해서 기업에 관련된 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어떤 팀을 만들지 않은 이상은 또 시간 지나면 똑같다. 저는 이거를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려면 진짜 그 기업에 유치되려면 법도 알아야 되고 산업법 중앙에 또 가서 뭐 또 어떤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법이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저쪽을 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려면 지금 당국의 공무원이 그냥 일만 했지 그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다 한 번에 알 수가 없어요. 왜?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공단에 관련된 거는 외부에 영입을 해서 아니 공채라든가 우리의 기업 앞으로 30년 되기 공채할 거니까 공채를 해서 그 사람을 전문가로 해서 공채해서 한번 해서 3, 4년이고 딱 해서 기업이 이게 탄생이 되지 그냥 부서 하나 만들어서 담당자 바꿔가지고 한번 해봐. 또 홍천은 또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그 청취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의견을 좀 달아갖고 올라가자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쉽게도 이제 부결이 된 상황을 지금 하시는데 오늘 사실 아쉬운 거는 이 이제 번영위와 우리 의회와 같이 있어야 되시는 데가 군청이나 군수님이나 뭐 이렇게 집행부가 같이 3자로 다 같이 대화를 했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추후에도 본영회가 만약에 저희 의회하고도 이제 간담회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때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야지만 또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달거나 하는데 근데 저희끼리만 지금 계속 사실은 이제 저희도 주민이고 번영회도 주민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나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있었고 저희가 우려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하셔갖고 같이 의회가 건의를 정식으로다가 해서 이런 안건들을 좀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도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동건의. 네네네. 좋은 말씀. 네. 그 추후에는 집행부랑 같이. 하여튼 나기 의원님 말씀 또 감사하고 좋은 말씀이신데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의장님께서 총평해 주시겠지만 마지막 6번 의제를 다루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 운영과 관련해서 건의서 보페이지 15조 참조해 주시고요. 공청의제는 마지막 같은데요. 사실은 뭐 의원님들 앞에 계시지만 요즘에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군의회가 시군의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회에서 하는 일이 밖에서 몰라요. 그 아주 그 작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좀 덜 돼 있고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그 어떤 단체장과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인사 그다음에 어떤 뭐 출연기관 어떤 산하 단체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좀 넓은 폭으로 사람을 좀 그 어떤 공개 모집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사청문회 제도를 타 시군과 관련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의 타 시에서 그래서 홍천군 의회도 좀 더 이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그 운영을 하면 홍천군 의회에서 좀 더 많은 재원들이나 자원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지역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요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부대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군의회가 진짜 어떤 산하기관 단체장의 후보자의 자질 능력 이런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을 수 있게끔 군의회에서 좀 살펴봐 달라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0분 남짓 남았는데 제가 이제 의장님한테 정리를 해서 드리면 금방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민과 그다음에 우리 어떤 번영회가 됐든 그래서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 현안에 좀 대처를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 용조순 의원님도 송전사 반태위원장도 하셨지만 사실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홍천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홍천 아니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홍천 군민들한테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그런 현실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천군 의회와 번영회와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어떤 수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례화를 하자는 것을 건의드렸고 세 번째는 지역금융권이 활성화돼서 뭐 농협에 치중되어 있는 일방적으로 참 말도 안 되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좀 탈피하자. 그래서 지역금융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는 지역금융권이 함께 가자. 농협 중앙으로 다 돈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농협 중앙에 어떤 그 농협 그 지부장이 기관장 행세를 하고 대우를 받고 있고 대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그 농협군 지부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금융권의 어떤 지점장인데 어떤 그 지원장 대우를 받거나 사회단체장 대우를 받으려면 홍천 농협조합장 같은 선거를 치르는 그런 조합장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온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잘못된 게 되게 많고 홍천군 금고를 7천억이 넘는 금고를 유치해서 진짜 1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그 이자를 수익이 생겼는데도 지역에는 들어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지역금융권이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저리도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 대기업 대명고 하이트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홍천 군민들이 대도서 알기로 홍천 테라 맥주는 지하 안반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홍천 강물을 100% 어떤 유수인용 허가를 받아서 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걸 전국에 팔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홍천군은 그 물을 필요로 하는 어떤 기업이 삼성이든 현대도 온다고 해도 올 수가 없어요. 물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이분들께서는 역할을 안 해요. 그래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과 의회에서 좀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공문을 보내든 뭐 간담회 하든 해서 좀 함께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또 의회했던 기업 유치 산업단지는 꼭 필요한데 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입니다. 국비. 그래서 지방 그 군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군과 의회가 정말 중앙에 그 연계를 해서 수시로 좀 찾아가서라도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기업이 올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사청문회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어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홍천군 의회 유상과 또 지역 주민들로서는 또 특별한 좋은 인재를 다시 한번 걸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난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이 겪었던 얘기들이 반복되어서 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좀 새롭다 하는 것은 우리 청문회, 인사청문회 제도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제도고 우리 의회가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번영회에서 자료를 받고 우리 사무과에다가 제도적 법적 검토를 좀 해봐라 지시를 내렸는데 아직까지는 현행의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과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하고 간단하게 차담할 때에 할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집행부와 함께 법적 근거를 찾고 그 법적 근거를 찾게 되면 이런 제도는 참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그 대기업은 이 법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안 하진 않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번영회에서 지적했듯이 이 지역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을 유지하면서 진작 이 지역에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정부 부회장님께서도 제안을 해주셨지만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요구하느냐 그들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의 사회공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아서 내놓고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축제나 관광 사업을 보면 항상 그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항상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무형적 가치를 평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작은 축제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은행나무 축제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가보니 평수도 얼마 안 되고 진짜 석축제예요. 그냥 지역 주민들이 감자 고구마 팔고 농산물 파는 부스 몇 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현상들을 저는 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제 가슴 속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많은 자원들을 활용한 이런 축제들을 잘 활용하면 지역 경제에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큰 경제적 효과가 있더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우리 번영회에서 말씀하시는 대형화, 규모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참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 번영회나 우리 의회에서 좀 강력히 좀 요구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끈질기게 될 때까지 요구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좀 우리 의원님들이나 번영회에서 그런 의지가 또 우리 집행부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 요구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나 의원님들의 의지도 필요하다. 번영위원님들의 그런 의지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우리 박태환 이사님께서 그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 지난 4월을 의정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이 제 가슴에 항상 그 응어리가 됐던 부분인데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것들 또한 법의 문제, 관행법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편치가 않아요. 우리 공직자들은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법의 잣대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기초의원들은 민생 정치 그렇게 우리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 기초의원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게 그 법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일 터인데
그 법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뭐 조례로 할 수 없고 법의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그 법을 고칠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상위 그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의 거기에 대한 건의라든가 의견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번영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새로운 의견도 주시고 반복적인 얘기가 대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의 모습, 의회의 모습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우리 이규설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또 언론인들이 또 한 몫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늘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은 좀 더 변화를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 언론인들도 또한 좀 사심 없이 오직 지역을 위해서 좀 기사 한 줄을 써도 진짜 공감되는 그런 기사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두 가지에서 말씀을 따지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의견 주시면 어떻게 뭐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정리를 하시려고 이거는 이제 저 회의 전에 좀 동료 의원님과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이 분기별이라는 건 4분기를 말씀하십니다. 4분기를 1사분기, 2사분기, 1년에 4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이제 아까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밖에서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1년에 4번은 좀 의원님들이 부담이 된다. 군정질이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이렇게 4번을 딱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참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례화시켜서 4번이라는 횟수를 정한다는 것은 좀 의원님들한테 좀 무리가 있다는 동료위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전반기 후반기에서 2번 정도 하고 반기. 우리 최경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번영회와 의회만이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어떤 뭐랄까 방법론에 있어서 또 효과 면에 있어서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집행부가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의견들을 우리 다수의 우리 용준식 의원님이나 김강수 의원님 이렇게 다수의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번영회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는 전반기 후반기에서 반기. 그 정도 하면 어떨까? 6개월에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협의체, 군을 집행부를 떠나서라도 어떤 지역 현안에 그것이 뭐 내면일 수도 있고 남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를 떠나서 이거만큼은 집행부를 떠나서 그래도 의회와 본회의가 어떤 현안이 생기면 공동 대안에서 소통해서 그때 간담회를 해서라도 어떻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뭐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해서 그런 것도 뭐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8대 군의회하고 지금 9대 의회하고의 어떤 변하는 모습에서 저희는 기대가 큽니다. 9대 의회 의원님들한테 기대가 크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또 다뤄져야 될 부분은 그 홍천군 정치인들, 그러니까 의원님들 포함, 군수 포함해서 좀 웬만한 행사에 자꾸 부르지 말고 작은 행사, 공적인 행사만 불러라. 그리고 작은 행사까지 불러서 의원들이 거기 안 갈 수도 없고 거기에 가다가 보면 또 현장을 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얘기가 행사와 축제 위주의 의정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거를 탈피할 수 있게끔 지역을 위해서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번영회부터 모두가 먼저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운동을 펼쳐서 지역 주민들이 공적인 행사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초청을 하지 말아서 의정 활동에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요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난 해서부터 번영에서 한 9개월 동안 걸려서 그 골프장과 해서 지역 주민 할인을 이끌어냈는데 그 지역 주민 할인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골프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나중구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역 특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장을 허가해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뿐이지 군에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군의회에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안에 대해서 그 결과까지도 꼭 보고할 수 있도록 홍천군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아니면 타 시군에 진짜 행성 같은 데 너무나 잘해서 한번 가서 보고 오든가. 그래서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다 넘겨주면 돼. 거기서 할 거야. 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만들어 놓은 단체거든요. 그런 것은 좀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말고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또 드립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뭐 공모 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따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쟁 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면 좋겠으나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지목에서 그런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해줘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면서 그런 결단을 못 내리고 그 분쟁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라든가 뭐 이렇게 관망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봐서 우리 권양회에서 하는 말씀들이 참 공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고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함께 지금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이렇게 또 부의장님, 의원님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떤 취지로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과 또 좋은 안건을 좀 교류해서 좋은 지역 발전에 이끌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장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하는 간담회 하면서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간담회보다 진솔한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간담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또 이렇게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뭐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335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권영애 회장님이나 저나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작은 소모임이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자주 모일 수 있게 좀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너 사진 찍고 사진 저쪽으로 붙여가지고 이거 꼭 가면 좋으니까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홍천군 의회 화이팅! 요새는 화이팅보다는 사랑합니다가 더 많이 나갔어요. 홍천군